예, 반갑습니다, 여러분. 2학년 윤리와 사상 수업을 맡은 선생님은 이재선입니다. 어, 원래 이맘때쯤이면 지필평가 치고 이제 축제랑 체육대회를 본격적으로 준비하고 있어야 될 시기인데 아직 계약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어제부터 온라인 계약으로 수업이 시작되어 갖고 이렇게 인터넷으로 만나고 있지만은 음, 그래도 선생님과 학생은 학교 그리고 교실에서 만나야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자, 뭐 여러분들 교과서와 택배 혹시 다 받았지요? 택배 박스 안에 선생님이 올해 윤리와 사상 수업을 하면서 활용할 수업 노트 함께 보냈습니다. 수업 표지랑 그리고 선생님 지금 띄워놓고 있는 이 화면과 색상이 비슷하지요. 예. 선생님 직접 디자인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받은 책자들 대부분이 이제 인쇄해준 업체에서 표지를 넣고 거기다 이제 넣었을 건데 선생님은 위에 파란색, 밑에 핑크색입니까? 예, 좀 색감은 좀 다른데 예, 이렇게 한 이유가 선생님 지난 겨울에 물론 코로나가 확산되기 전에 다행히도 갔다 왔지만은 뭐 생애 첫 비행기를 타보고 해외여행을 한번 갔다 왔습니다. 왜 갔는지는 여러분들 어느 정도 알고 있겠죠. 그래서 멕시코라는 곳을 갔다 왔는데 예, 어, 사진입니다. 사진 녹화가 잘 되고 있네. 이거 사진인데 예, 이 분홍색이 바다입니다. 뭐 바꾼 것이 아니라 위에는 하늘이고 밑에는 바다입니다. 염전인데 여기 뭐 어떤 플랑크톤, 어떤 그 플랑크톤의 어떤 특성 때문에 이렇게 바다가 핑크색이 납니다. 그래서 이름이 핑크 라군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이걸 보고 너무 좀 멋지고 좀 감명이 깊어갖고 머릿속에 담고 있다가 2학년들 그 수업 노트 제작할 때 표지 디자인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은 좀 좋을까 싶어서 이 영감이라고 합니까? 영감을 받아서 이런 식으로 디자인을 해봤습니다. 예, 뭐 수업 노트 선생님이 하나하나 한 땀 한 땀 방학 동안에 직접 제작을 했고 여러분들한테 보여주면서 사실 여기 있나? 네, 자랑을 좀 하고 싶었는데 이 교실에서 자랑을 좀 하면서 이렇게 목에 힘 좀 주고 하려더만 예, 코로나가 도와주질 않네요. 예, 그래서 이렇게 선생님이 윤리와 사상 수업 노트를 제작했습니다. 그냥 넘어갈 것이 아니라 추가적으로 더 자랑을 해야겠지요. 예, 직접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길 볼 것이 아니라 이제 선생님이 필기 노트를 만들면서 윤리와 사상에는 크게 어떤 내용에 대해서 배우는지 선생님의 표지에다가 담아놨습니다. 자, 과목 제목이 뭡니까? 윤리와 사상이죠. 그래서 윤리를 영어로 하면은 ethics. 그리고 사상이라는 것은 사회 사상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윤리 사상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 그리고 사회 사상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 추려서 선생님 표지에 좀 있어 보이려고 영어로 한번 적어봤습니다. 자, 첫 번째 뭘까? 예, 유학입니다. 유교, 유학. 자, 두 번째 부디히즘, 불교, 타오이즘. 이건 사실 사람들이 잘 모르더라고. 이게 아마가 아니라 이게 도가입니다. 도가 사상. 뭘까? 예, 서양을 대표하는 그리고 서양 철학의 출발점이다라고 할 수 있는 소크라테스, 그리고 의 제자 플라톤, 의 제자 아리스토텔레스, 그리고 서양 근대 윤리의 대표적인 사상가인 임마누엘 칸트, 그리고 이거 보고 이게 뭐예요? 라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유틸리타리즘 해서 공리주의입니다. 공리주의. 예, 그리고 사회 사상에는 대표적으로 캐피탈리즘, 자본주의와 커뮤니즘,
예, 공산주의란 뜻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에 표지 앞에도 그냥 이렇게 만들기보다는 이왕 선생님이 직접 만드는 김에 우리가 1년 동안 배우는 대표적인 내용들을 한번 담아봤습니다. 네, 표지 갖고 1시간 수업할 건 아니기 때문에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수업은 크게 두 가지로 운영이 됩니다. 그리고 그 두 가지 중에 가장 우선시 되는 것은 바로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쭉 올려볼까? 다 왔다. 교과서입니다. 윤리와 사상 교과서. 아마 여러분들 다 배부 받았지요. 그래서 천재 교과서이고 여러분들 교과서 있을 것이고 PDF도 필요하면은 선생님 업로드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필기노트 택배 박스를 통해서, 그리고 방금 전까지 나름 표지 자랑했던 필기노트 안에 있습니다. 이렇게 필기노트 있고, 이 필기노트는 어떤 내용을 요약하고 하는 것보다는 어떤 문제집의 형식이라기보다는 모의고사나 또는 EBS 수능 특강이나 완성해서 그 이전까지 선생님이 수업을 하면서 이 지문 중요한데, 이 예문, 이 예문을 읽으면은 이 사상가의 이론을 좀 더 이해하기 수월할 건데 하는 그런 지문들, 예문들을 선생님이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메모할 수 있는 공간 또는 필기할 수 있는 공간, 그리고 지문을 확인할 수 있는 공간, 내용을 선생님이 몇 년 동안 수업하면서 가장 엑기스 중에 엑기스로 담아놨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윤리 노트를 만들면 사실 교과서를 대체하기 위해서, 교과서보다는 선생님 내가 직접 만든 수업 노트로 수업을 해야지 해서 처음 선생님 오겨와서 수업 노트, 윤리와 사상 수업 노트를 만들었을 때는 한 300페이지 가까이 되었습니다. 그때 선생님이 가지고 있던 자료들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근데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페이지 두꺼워봤자 다 보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선생님이 이제 오겨온 지 10년 정도 되는데 10년 동안 정말 매년 선배들의 어떤 윤리와 사상, 그 수능을 대비한, 수능을 위한 윤리 수업을 해주고, 또 기출 문제와 수능 특강 완성 시리즈를 풀어주다 보니까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교과서였습니다. 그래서 수업 노트가 교과서를 넘어설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고, 교과서를 서브해 줄 수 있는 또는 교과서를 보조해 줄 수 있는 가장 함축적이고 중요한 부분만 담아서 수업 노트를 제작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계약도 마찬가지지만 등교 계약했을 때도 교과서와 수업 노트를 늘 함께 챙겨오길 바랍니다. 어렵지 않겠죠? 자, 그러면은 우리 교과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수업들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모르겠지만 선생님은 얼굴을 보여주면서 하기에는 선생님이 내성적입니다. 낯을 많이 가립니다. 낯을 많이 가리기 때문에 얼굴을 보면서 하기는 조금 부끄럽고, 그렇다고 해서 내가 수업을 해야 될 부분을 온전히 EBS 강의에 다 떠넘길 수는 없고, 그래서 선생님은 이렇게 태블릿 PC를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봐야 될 부분과 그리고 선생님 목소리를 통한 안내, 이 방식으로 수업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 우리 탐구 과목 같은 경우는 A, B, C로 나눠지지요. 그래서 윤리 분반 A, 윤리 분반 C 있는데 수업 내용은 똑같습니다. 수업 내용은 똑같고 과제도 동일하지만 공개되는 시간은 다 다릅니다. 그래서 본인이 A면 A에 맞게 수업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하고, 본인의 수업이 C면 C에 맞게 수업에 참석하도록 합시다. 일주일 전에 3학년들 온라인 수업 시작해갖고 이런 식으로 녹음을 해갖고 자료를 만들고 있는데 쉽지 않네요. 사실 선생님 보면서 얘기한 것이 이 태블릿 PC 보면서 혼자 말하고 있으니까 가끔씩 혼자서 이렇게 하고 있으면 좀
이상합니다. 내가 누굴 보면서 얘기하고 있는지. 음, 얼른 개학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여기 요새 교과서 되게 산뜻하고 보기 좋은 것 같습니다. 예, 참 참 보기가 좋단말은 가까이 두고 항상 볼 수 있다는 뜻이 되겠지요. 자, 그럼 이제 우리 처음 윤리와 사상 교과서를 보니까 한번 대단원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리와 사상의 대단원은 총 4가지입니다. 첫 번째, 인간과 윤리 사상. 뭐 쉽게 얘기하면은 네, 우리 음악으로 본다면 네, 인트로가 되겠죠. 뭐 배우겠습니까? 예, 윤리와 사회사상이 과연 무엇이고 우리가 왜 배워야 하는가, 요 2가지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자, 그래서 윤리사상과 사회사상 선생님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윤리사상은 주로 인간에 포커스를 맞춘다면 사회사상은 어디에 포커스를 맞출까? 예, 사회입니다. 좀 당황스럽지요. 그렇지. 자,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자, 인간이 모여서 형성된 공동체가 사회. 그리고 사회를 구성하는 개별 요소들이 바로 인간이 되겠지요. 그래서 이 인간에게 우리가 과연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삶의 방향 또는 옳고 그름의 가치에 대해서 배우는 학문이 바로 윤리라면, 우리 사회는 이런 사회이다. 우리 사회는 어떤 특성을 가지고 운영되고 있다. 그리고 그 운영하는 방식에는 이런 제도와 이런 법률이 있다. 그런 거에 대해서 배우는 것이 바로 사회사상입니다. 자, 대표적인 사회사상 뭐가 있을까? 갑자기 왜 물어보냐면 우리 이틀 전에 우리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국회의원 선거를 했지요. 선거, 투표, 아마 홍보 자료에서 봤을 건데 이거의 꽃은 선거라고 합니다. 무엇의 꽃은 선거일까? 민주주의죠. 민주주의 무엇입니까? 국민이 주권을 가지고 대표자를 뽑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주의? 민주주의. 바로 사회사상 중에 하나가 바로 민주주의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 단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단원은 어느 지역입니까? 예, 동양이죠. 동양과 한국 윤리사상. 여기다 이 색을 적으면 안 보이겠구나. 예, 그래서 동양이죠. 네. 그래서 동양의 사상, 한국 윤리 사상인데 크게 3가지입니다. 뭐가 있을까? 예전 교과서에서는 이거 했는데 참 교육과정이 바뀌면서 어떤 단원들에 대해서도 어떤 주제, 어떤 질문을 하면서 그것에 답을 내리는, 그리고 그 답을 윤리 사상가들의 이야기에서 찾는 그런 방식이 좀 특이한 것 같습니다. 자, 동양과 한국 윤리 사상 나와 있는데 동양은 크게 3가지를 기억하면 됩니다. 첫 번째 유가, 두 번째 불가, 세 번째 도가 사상입니다. 유가의 대표적인 사상가 누가 있을까? 예, 공자, 맹자, 순자가 있겠죠. 자, 그러면 유가에서 강조하는 것은 바로 도덕성입니다. 도덕성. 인위적인 도덕성.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에서 지켜져야 될 도덕성, 덕목, 가치, 그런 것을 강조하면서 어떻게 할 것까지도 강조하겠습니까? 그것을 실천할 것. 어디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사람과 사람, 사회 내에서. 이어지는 것이 바로 정치적 관계가 되겠죠. 그래서 유가 사상은 처음에는 개인의 내면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 내면의 특성을 가지고 인간의 도덕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리고 그 인간의 도덕성을 확장시켜서 우리 인간이 모여서 사는 사회의 어떤 정치관에 대해서까지도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정치에 대해서 얘기를 할까? 인간의 도덕적 행동을 강조하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 인간의 도덕적인 정치, 도덕적인 사회를 꿈꾸는 것이 바로
유가 사상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동양과 한국 윤리 사상에서 사실 유가는 한 70%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좀 많이 중요합니다. 많이 중요하다마는 많이 어려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불가입니다. 불교입니다. 불교. 자, 그럼 불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불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왜 지금 고통스럽고 힘든가라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한 것입니까? 깨닫는 것이죠. 되겠죠? 자, 이어서 도가입니다. 도가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복잡한 사회, 복잡한 제도 문명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일주일 내내 바쁘게 살다가 주말에 나 아무것도 안 할래 하고 집에 콕 박혀 있다든가, 아니면 나 간단하게 짐을 싸고 도시를 벗어나서 캠핑을 가는, 어디 속에서? 조용한 자연 속에서. 그런 것들이 바로 도가 사상, 현대 사회에서 나타나는 어떤 타오이즘, 즉 도가 사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가 사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위적인 것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인위적인 것에서. 그럼 어떤 것을 추구할까? 바로 자연스러움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사실 불가는 좀 독립적 성격이 강한데 유가와 도가를 비교하는 문제가 많이 출제됩니다. 왜 그럴까? 유가에서 강조하는 거 무엇이랬죠? 도덕성. 그래서 어떤 성격이 강하냐면은 인위적 성격이 강합니다. 이걸 지켜야 돼. 저거 따라야 돼. 저렇게 하면 되지. 이렇게 해서는 안 돼. 해야 된다 해서는 안 된다라는 인위적인 덕목에 대해서 많이 강조한다면, 도가는 이런 인위적인 것에 대해서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안 할래, 하지 않는,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일부러 뭔가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인간이 일부러 뭔가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자연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연의 법칙에 따라서 스스로 그렇게 하겠죠. 스스로 그렇게 한다. 위에 적어놨네. 이거 다시 색깔이 반대되는 걸로, 자연이라는 것입니다.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볼까? 자, 그래서 단원명 보면은 행복과 질서, 사랑에 기반을 둔 한국 유교 사상. 요 두 가지는 모두 무엇이 되겠습니까? 유교가 되겠죠. 괴로움에서 벗어나. 참 좋은 말입니다. 괴로움에서 벗어나 자비를 실천할 수 있는 것은 어떤 부분과 관련되겠습니까? 굉장히 불교틱하죠. 바람직한 분쟁 해결의 방식. 선생님, 이거 무슨 말입니까? 하는데 서로 대립되는 이론들을 어떻게 조화를 이룰까? 이거는 바로 한국 불교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한국사 시간에 배웠을 것인데, 서로 대립하는, 서로 다투는 것을 화해시키자. 두 글자로 무엇일까? 화쟁이었죠. 그러면 그 다툼을 화해시키자. 화쟁입니다. 그럼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깨우친 하나의 마음, 일심. 누구죠? 바로 원효 대사가 되겠죠. 한국 불교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원한 자유와 평등의 세계는 어떻게 실천할까? 인위적인 것에서 벗어나서 자연스러움을 통해서 어떤 무의를 강조하는 도가사상이 될 것입니다. 되겠지요. 아마 1학기 때 전체적으로 배울 내용들을 선생님 한번 돌려봤습니다. 3단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단원은 바로 어디의 윤리가 되겠습니까? 바로 서양, 바로 웨스트. 주로 유럽 지역입니다. 주로 유럽 지역, 그리스, 그리고 그리스를 중심으로 한 유럽 지역의 중심의 어떤 윤리 사상이 되겠지요. 자, 그래서 보편성의 윤리는 어디에서 기원하는가? 그럼 여기서 의미하는 보편성이란 말 무슨 뜻일까?
언제 어디서나 지킬 수 있단 말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배우는 가치는 바로 우리는 보편적, 늘 언제 어디서나 지켜야 되는 이런 보편적 윤리를 추구할 것인가, 아니면 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상황, 즉 특수성을 추구하는 상대적 윤리를 추구할 것인가. 자, 지금 3월 당연히 등교를 해야 됩니다. 근데 왜 우리가 등교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라는 어떤 굉장히 특수한 상황 때문에 3월에 당연히 개학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개학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특수한 상황이죠. 그런데 공부는 해야 되지요. 언제 어디서든지 학생이라면 공부를 해야 된다. 그래서 대신 온라인 개학이라도 하자.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보편적 윤리와 상대적 윤리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바로 고대 그리스의 윤리 사상입니다. 그래서 보편적 윤리의 대표적인 사상가 바로 소크라테스, 상대적 윤리의 대표적 사상가 바로 소피스트, 이렇게 이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덕 있는 삶은 무엇인가 했을 때 이런 소크라테스의 보편적 윤리를 계승해서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 첫 시간이니까 적어보겠습니다.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어집니다. 자, 이어서 쾌락의 축을 통해서 행복에 이룰 수 있을까 했을 때 있지. 아니, 두 사상과 나눠지는데 쾌락의 축을 통해 행복에 이룰 수 있다. 쾌락주의입니다. 쾌락주의 바로 에피쿠로스. 아니야, 쾌락의 축을 통해서는 행복에 이룰 수는 없어. 금욕주의가 되겠죠. 바로 스토아파. 그래서 단원 세 번째는 바로 헬레니즘 윤리와 관련됩니다. 참된 신앙은 무엇일까? 바로 종교와 관련된 기독교 윤리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사상가 바로 아우구스티누스 아퀴나스 되겠지요. 자, 그리고 그럼 이거는 언제 윤리가 되겠습니까? 중세 기독교 윤리 사상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도덕적 판단과 행동의 근거는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이거는 인간의 생각하는 능력, 즉 이성적 사유를 통해서다. 아니다. 인간의 다시 아니다. 도덕적 판단과 행동의 근거는 이성적 논리적 사유가 아니라 어떤 감각적 경험을 통해서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어느 시기냐면은 근대 윤리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준이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어떤 우리가 늘 지켜야 되는 이런 의무를 통해서다 했을 때 선생님한테서 정말 많이 들어본 사상가 이름이죠. 칸트. 아니다. 어떤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결과, 좋음이란 결과, 행복이란 결과이다 라고 얘기한 것은 바로 공리주의. 그래서 5단원과 6단원은 근대 윤리와 관련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주체적 실존인가 실용적 문제 해결인가 해서 이것은 바로 실존주의. 자, 실존주의가 무엇이냐면 주체적 결단을 중요시합니다. 누구의? 개인의. 이거 나 할래? 그럼 하면 되는 것입니다. 되겠죠? 자, 그럼 실용적 문제 해결이라는 것은 바로 실용주의입니다. 실용주의에서 강조한 것은 무엇이 될까? 문제 해결. 자, 여름에 에어컨이 고장났습니다. 어떤 기술이 가장 좋은 기술이 되겠습니까? 가치 있는 기술이 되고 의미 있는 기술이 되겠습니까? 바로 에어컨을 고칠 수 있는 기술이 되겠죠. 왜? 에어컨이 고장나서 정말 더운 여름에 에어컨이 고장나서 사용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어떤 가치가 가장 의미 있는 가치가 되겠습니까? 당연하죠. 에어컨을 수리할 수 있는 가치입니다. 왜? 에어컨을 수리할 수 있는 기술이야말로 그 사람의 처한 문제상을 해결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자, 좀 특이해졌죠? 그래서 이거는 바로 현대
윤리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나오면은 자, 여기가 이제 아마 여러분들 2학년 2학기 시작하면 배우게 될 서양 윤리에 대한 설명이 될 것이고, 이어서 나온 것이 바로 무슨 사상입니까? 예, 사회사상입니다. 사회사상. 그래서 사회사상에서 나오는 것은 첫 번째 이상사회, 그래서 동양에서 또는 서양에서 우리가 사는 사회가 이랬으면 되겠죠. 그래서 동양의 대표적인 것은 바로 대동사회입니다. 공자가 추구했던 큰 도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덕 있는 사람이 통치자가 되었을 때 어려운 처지에 놓여져 있는 사람이 도움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에 처해져 있는 사람들도 충분히 잘 먹고 잘 살고 도둑이 들지 않아서 정의로운 사회가 되는 것이 공자가 추구하는 이상사회인 대동사회가 되는 것이지요. 서양에 뭐가 있을까? 혹시 여러분들 이 말 생각납니까? 정말 무더운 여름에 우리가 길을 지나가다 너무 더워갖고 마트에 들어가서 그 시원한 상황에서 아이스크림 하나 샀습니다. 그리고 젖은 땀을 탁 닦으면서 시원한 아이스크림 한 입 베어 물었을 때, 여기가말로 진짜 유토피아구나. 뭐 안 써봤으면 어쩔 수 없지요. 유토피아. 그래서 동양에서는 주로 대동사회라는 표현을 쓰고, 서양에서는 유토피아, 즉 지금 처해져 있는 상황과 다르게 지금 처해져 있는 문제 상황이 해소된, 그래서 보다 살기 좋은 그런 사회를 가리켜서 이상사회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어서 국가 간, 그리고 시민에 대해서, 그리고 선거와 관련된 민주주의, 그리고 자본주의, 그리고 자본주의의 문제점을 비판하면서 나오는 사회주의, 그리고 마지막 세계 평화까지. 여기까지가 우리가 2020년에 여러분과 함께 배울 내용이란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계약을 했었으면 아마 여러분들이 선생님 추측으로는 아마 여기까지는 배우지 않았을까라고 싶은데, 오늘에서야 여기를 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속도가 많이 느리지만 속도가 느린 건 아니죠. 예, 속도가 느린 것은 아니고 출발이 조금 늦었을 뿐이지만 한번 함께 해 나가도록 합시다. 한번 쭉 넘길 수 있도록 하고, 교과서 페이지에 자, 교과서 페이지 10쪽 11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재 교과서가 뭐 참 그림도, 그리고 이해하기 쉬운 사례도, 그리고 글씨 크기들도 좋고 해서 선생님 여러분들이 이 책을 하면 또 좀 흥미롭게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교과서를 선정했습니다. 뭐 여기 어떤 사람과 그리고 원숭이들이 얘기를 하고 있죠. 약간 조삼모사의 느낌이 드는데 결국 이겁니다. 원숭이와 인간 생물학적으로 같지 않을까? 그리고 모여서 살기도 하고 도구도 사용한다. 나름대로 의사소통도 한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원숭이들에게 이런 가치들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뛰어난 군락을 구축하고 또는 자기 나름대로 의사소통 방식을 가지고 있는 생명체를 할지라도 그 생명체들이 과연 이런 자유란 가치나 평등의 가치, 더 나아가서 정의란 가치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이런 가치들을 그들이 생활하고 있는 이 모여서 함께 생활하는 것에 반영을 할 수 있을까요? 오직 누구만 가능하다? 인간만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에 대한 다양한 관점입니다. 자, 교과서 페이지 11쪽입니다. 예, 선생님도 태블릿도 선생님 보고, 그리고 교과서도 함께 보면서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오랫동안 윤리 교과서에서 나왔던 부분입니다. 이 부분. 네, 인간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 첫 번째, 어떤 존재다? 이성적 존재다. 뛰어난 사고 능력 가지고 있다. 두 번째, 도구적 존재다. 자, 지금 선생님 수업하고 있지요?
태블릿 PC를 충분히 활용하고 또 그냥 올리면은 여러분들이 보는데 불편할까 봐 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렇다고 뭐 로그인이나 또는 서버가 장애가 생기지 않을 유튜브와 같은 그런 유형, 무형의 도구를 활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문화적 존재, 언어, 지식, 기술, 예술 등을 배워서 어떤 하나의 문화를 창조하고 이어나간다. 자, 그리고 놀 줄 아는 유의적 존재라는 것이죠. 사회적 존재, 정치적 존재, 그리고 더 나아가서 보이지 않는, 그리고 이 세계가 제한되고 또는 삶과 죽음에 대해서 고민한 후에 무언가가 우리를 창조하고 만들었고 우리의 삶과 어떤 삶의 방향에 대해서 이끌고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종교적 관점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요 일곱 가지는 특히나 사실 수능에서 안 나옵니다. 사실 이 내용이 수능에서는 물어볼 만큼 중요한 내용은 아니고, 내신에서는 뭐 객관식 한 3, 4점짜리 한번 선생님이 내보기는 하는데, 자, 이제 중요한 것은 이거죠. 인간은 이런 다양한 특성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 다양한 특성 중에 우리 교과서에서는 7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슨 시간입니까? 윤리와 사상 시간이죠. 아마 기술 시간에서는, 체육 시간에는 문미체 시간이 되겠죠. 사회문화 시간에는, 또는 정치 시간에는, 그리고 종교단체에서는 이런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겠지만, 우리는 지금 윤리와 사상, 즉 윤리 시간입니다. 인간은 어떤 존재라는 것입니까? 윤리적 존재라는 것입니다. 자, 윤리적 존재라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예전에도 얘기해 본 적 있지만, 옳고 그름이란 말, 즉 시비란 것이죠. 그래서 선악시비란 말이 있죠. 선 좋고, 악 나쁘고, 시 옳고, 비 그르고. 그래서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에 대한 판단을 한 것입니다. 그럼 이 선악시비란 것이 윤리 또는 도덕적 언어 또는 도덕적 용어가 되겠죠. 그러니까 옳고 그름을 판단한다는 것은 어떤 판단이 되겠습니까? 이것을 기반으로 하는 도덕 판단이 되겠죠. 그리고 이 도덕 판단을 기반으로 도덕 법칙을 수립하고 이것을 어떻게 한다? 실천할 수 있다. 그래서 어떤 성격을 가진다? 도덕적 자율성을 지닌다는 것입니다. 자, 이 도덕적 자율성, 나중에 서양 윤리 가면은 칸트라는 사상가가 나옵니다. 자, 여러분들 어디다 메모할까? 여러분들 넓은 데다 합시다. 타율과 자율의 차이 압니까? 타율은 남이 시키는 것입니다. 다른 존재가 나에게 시키고 그 시킨 것을 내가 한 것입니다. 예준아, 저 가서 물 좀 떠오너라. 이때 예준이가 만약에 뒤에 가서 물을 떠온다면은 예준이는 남이 시켜서 간 거죠. 타율적인 행동입니다. 시켜서 한 것입니다. 그러면 도덕적 타율성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주은아, 저기 가서 어려운 처지에 놓여져 있는 사람을 도와주거라 해서 주은이가 그 사람을 도와줬습니다. 그럼 주은이는 스스로 도와준 것입니까? 아니면 선생님이 시켜서 도와준 것입니까? 시켜서 도와줬지요. 그래서 타율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자율은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스스로 시키고 내가 스스로 그것을 따르는 것입니다. 즉, 내가 내 스스로 생각합니다. 이게 어떤 것이야? 도덕적인 것이야 라고 도덕적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이 도덕적 판단을, 야, 이것은 옳으니까 너가 지켜가 아니라 이 도덕 판단을 누구에게 다시 명령을 내린 것입니까? 나에게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야, 이게 옳기 때문에 이게 하기 싫더라도 나는 반드시 이것을 따라야 돼. 그것이 바로 도덕적 자율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윤리적 존재로서 인간은 바로 도덕적 자율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덕적 자율성을 가지기 위해서 인간은 이성적 능력을 통해서
스스로 도덕 법칙을 세울 수 있는 존재이죠. 그렇기 때문에 칸트는 이러한 스스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도덕 법칙을 수립하고 실천할 수 있는 도덕적 자율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간은 어떤 존재다? 존엄한 존재다. 존엄한 존재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삶인가? 그래서 반성하고 성찰하고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윤리적 존재로서 인간은 어떤 존재일까 했을 때, 자, 스스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도덕 법칙을 수립하고 그리고 그것을 스스로 실천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도덕적 자율성을 지닌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근대 윤리학자인 칸트란 사상가는 거봐라, 인간은 다른 존재와 다르게 스스로 법칙을 세우고 스스로 그 법칙을 따르는 도덕적 자율성을 지니기 때문에 지극히 존엄한 다시 지극히 존엄한 존재다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어렵지 않지요. 자, 뒤로 넘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윤리의 가장 오래된 탐구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어떻게 보면 좀 진부하다 싶을 정도로 좀 오래된 내용이기도 한데, 근데 결국은 이 틀 안에서 벗어나기는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무엇에 대한 것입니까? 인간의 본성입니다. 인간의 본성. 타고난 성품입니다. 인간은 과연 어떤 성품을 가지고 태어났을까라고 했을 때 동양사상가들은 크게 세 가지 동양사상가, 여기서 동양사상가들 전부 다 오래된 사람들입니다. 되게 고대 보자 한 2300년 전, 2300에서 한 2200년 전에 어떤 그 고대 중국에서 유학을 공부하거나 또는 다른 학문을 공부하던 사람들이 아마 인간의 본성은 이렇지 않을까 하고 제시를 하는데 크게 세 가지가 제시됩니다. 자, 여러분도 잘 알겠지만 첫 번째 성선설입니다. 두 번째 성악설입니다. 어딨지? 여기 있네. 세 번째 성무선학설입니다. 자, 첫 번째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선설이라는 것은 인간은 언제부터 태어날 때부터 어떻다? 순수하고 선한 성품을 지니고 태어난다. 그래서 여기서 성자는 인간의 본성은 선하다. 언제부터? 태어날 때부터. 되겠죠? 그러니까 선이란 것은 선천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어떻다? 선하다는 것입니다. 이제 할 때 선자가 이 선자입니다. 믿어야 됩니다. 되겠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어떻게 태어난다? 선하게 태어난다. 그걸 어떻게 알아? 라고 했을 때 맹자란 사상가는 인간의 마음에는 이런 네 가지 단서가 있답니다. 어려운 처지에 놓여있는 사람 보면은 불쌍히 여기고, 나쁜 사람 보면은 진짜 부끄럽네, 저러면 안 되는데 어떻게 인간으로서 저럴 수 있어. 그리고 무언가 나에게 주어지면은 먼저 양보하려고 하는, 부모님과 밥을 먹을 때 내가 먼저 숟가락을 들고 우악 먹는 것이 아니라 엄마 아버지 먼저 드세요. 또는 급식소에서 줄을 설 때도 내가 먼저 먹을 거야 하고 뛰어가는 것이 아니라 선배들 공부해야 되니까 먼저 양보해 주는 거. 그리고 명절에 친척들을 만났을 때 용돈을 줄 때 아니 별 이런 걸 다 하고 넙죽 받는 것이 아니라 한 두 번은 정도는 아이 괜찮아요 하고 튕겨주는 그것이 바로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시비지심, 옳고 그름을 아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맹자는 사상가는 모든 인간에게는 마음속에
우리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선하다라는 네 가지 단서가 있답니다. 단서. 어려운 처지에 놓여져 있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리고 잘못된 것을 봤을 때 아이고 남사시여부라 하는 부끄러워하는 마음. 그리고 뭔가를 주어졌을 때 아유 괜찮습니다 하고 양보할 줄 아는 마음. 그리고 이것이 그런지 이것이 옳은지 구분할 줄 아는 그 마음. 측은지심, 수호지심, 사양지심, 시비지심. 이 네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인간의 본성은 선합니다. 하지만 인간은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육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육체는 무엇을 요구하죠? 욕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살아가면서 이런 육체의 욕망을 채우다 보니까 점점점 어떻게 될 수도 있더라? 악해지더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성선설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수행 방법은 바로 무엇일까? 바로 선한 본성을 유지하는 수양입니다. 쉽게 생각하면은 약수터에서 깨끗한 물을 떠왔습니다. 그리고 그 깨끗한 물이 떠왔으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보관될 수 있게끔 깨끗한 물통에 넣어서 상하지 않게끔 냉장고에 넣어 놓겠죠. 그죠? 깨끗한 상태를 유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성선설도 마찬가지입니다. 선하게 태어났습니다. 근데 점점점 살아가고 자라나다 보니까 이런 육체의 욕망에 의해서 나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가장 중요한 수행 방법 바로 무엇입니까? 선한 본성을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선하게 태어난 마음을 보존하고 선하게 태어난 본성을 길러나간다. 선하게 태어난 마음을 보존하고 선하게 태어난 본성을 잘 길러나간다. 존심양성이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성선설 학자들이 주장하는 수양론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성악설입니다. 성악설. 어쩌면 어떤 친구들은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했을 때 선생님 인간의 본성은 선한 것 같아요 에 고개를 끄덕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선생님 그냥 인간은 나쁘게 태어난 것 같아요. 즉 인간은 자기 중심의 이기적 욕망을 가지고 태어났다고 합니다. 이미 태어날 때부터 어디다 적어대나 태어날 때부터 성악 즉 선천적으로 또는 태어날 때부터 자신의 이익 위주라는 것입니다. 자기 이익 중심이라는 것이죠. 어떻다는 것이죠? 이기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가장 최우선되는 것, 가장 중요한 것 바로 무엇입니까? 나의 욕망을 채우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것도 내가 가져야 되고 내가 가진 것은 당연히 내가 가져야 되고 남에게 뺏기지 않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의 본성은 선한 것이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악한 충동과 공격성이라는 것입니다. 내 거를 지키고 남의 것을 뺏기 위해서. 그래서 대표적인 사상가 순자라는 사람은 인간에게는 태어날 때부터 이기심 내재되어 있다. 태어날 때부터 이기적이기 때문에 악하게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되겠죠? 그러면은 이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억제하고 교화하기 위해서 나쁘게 태어난 것을 나중에라도 차츰차츰 인위적이고 나중에라도 선하게 바꾸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되겠죠? 그러면은 이 악하게 태어난 것을 어떻게 해야 되냐 했을 때 본성을 변화시키자. 본성을 변화시키자. 무엇을 통해서? 인위적인 것을 일으켜서. 되겠죠? 본성을 변화시키자. 무엇을 통해서? 이런 본성이 아니라
도덕적인 교화라는 인위적인 노력을 통해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순자란 사상가는 태어날 때는 악하게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자라나면서는 어떻게 된다? 이런 악하게 태어난 것을 바꿔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좀 지저분한 물이 있습니다. 좀 오염물질이 많은 물이 있습니다. 그럼 이걸 물을 마시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겠죠? 예, 필터 또는 정수기를 통해서 지저분하고 더럽고 안 좋은 성분을 걸러내고 깨끗한 물을 마신다는 거죠. 되겠습니까? 그래서 성악설을 강조한 사상가는 바로 화성기위, 인간의 본성을 변화시키자. 무엇을 통해서? 인위적인 노력을 통해서. 자, 오늘은 여기까지 보고 다음 시간에는 이 성선설과 성악설을 주장한 맹자와 순자의 예문을 한번 보고 한번 짚어본 후 이어서 나오는 성무선악설에 대해서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업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혼자 태블릿 PC 보면서 45분째 녹음을 했습니다. 시간이 제법 늦었는데, 예, 저녁에 좀 한숨 잤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얼른 학교에서 만나서, 그리고 윤리실 510호에서 교과서 보고, 좋은 전자칠판 보고, 여러분들 얼굴 보면서 같이 대화 주고받으면서 수업하는 게 정말 최고의 가장 편안한 수업인 것 같습니다. 자, 윤리와 사상 첫 수업이었습니다. 한번 정리를 해주기 바라고 다음 시간도 이러한 방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47분 동안 고생 많았습니다. 안녕.